자, 보자. 자, 우리 교과서는 32페이지입니다. 자, 주제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볼 거고, 그 유교 통치제제. 우리 조선이라고 하면은 유교 국가라고 이야기하잖아. 우리 고려는 불교 국가라고도 이야기했고. 자, 이 조선의 건국과 이 유교적 통치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져 나가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습지 빈칸에 채울 것들 먼저 보면, 우리 학습, 학습지 1번에 채울 거는 훈민정음이겠네, 훈민정음. 학습 줬어. 없나? 아, 없어요? 그럼 학습지 다음 시간에 좀, 우리 점심 때 좀 가지러 와. 여기 일단 표시만 해놓으세요. 두 번째 빈칸은 이 성종 때 들어갈 거고, 성종. 학습지가 없대. 세 번째 빈칸은 여기 있는 사헌부를 표시해 두면 되고요. 사헌부. 네 번째 빈칸은 여기 있는 오위를 표시해 두면 됩니다. 오위. 자, 다음에 오른쪽에 들어갈 게 여기 있었던 의정부 서사제 표시해 두고요. 각자 다 무슨 말인지는 이야기할게요. 2번에 들어갈 거는 여기 있는 팔도. 팔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비빔면이 떠오르죠. 그죠? 그것만 표시해 두세요. 알겠지? 자, 진도 한번 나가봅시다. 자, 조선의 건국과 한양의 천도입니다. 원간섭기 이후에 공문세족과 대립하면서 성장했던 게 신진사대부입니다. 그죠? 자, 이 신진사대부들은 무슨 회군을 계기로?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 위화도 회군을 일으켰던 건 이성계죠. 그죠? 자, 이 이성계가 실제로 이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되면서 군사로서 권력을 장악한단 말이야. 자, 원래 이 위화도 회군은 당시 왕이었던 우왕이라는 왕과 신흥무인 세력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최영이 손을 잡고 일으켰던 게 요동정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성계는 이 요동정벌 자체를 반대했었거든. 맞죠? 그래도 강행시키니까 어디에서 군대를 돌린 거?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린 겁니다. 자, 그렇게 권력을 장악했던 이성계가 누구랑 손을 맞잡게 됐다? 신진사대부와 손을 맞잡게 되었다. 특히 정도전 등장합니다. 그죠? 정도전. 이 정도전을 비롯한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은 무슨 법을 실시해서? 과전법을 실시해서 권력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과전법이라는 게 토지개혁입니다. 토지개혁. 토지개혁. 우리 뒷부분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것 같긴 한데 우리 지금은 잘 무슨 말인지 모르니 토지개혁이라고 좀 씁시다. 자, 이 토지개혁을 찬성했던 게 신진사대부 중에서 급진파고요. 이것을 반대했던 애가 누굴까요? 온건파입니다. 알겠지? 온건파. 자,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은 고려 왕조를 유지하려고 했던 누구를요? 정몽주와 같은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을 제거하죠. 제거한 애가 이방원이죠. 이방원. 자, 태조 이성계는 고조선을 계승한다라는 뜻으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세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조선이 만들어지면서 과거에 있었던 조선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옛고자를 써서. 그리고 수도를 어디로 옮겼대요? 한양으로 옮깁니다. 이 한양은 고려시대 때도 강조가 됐었죠. 맞죠? 여기를 뭐라고 불렀었어요? 고려 때. 남경, 그죠? 고려시대 때 남경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우리가 삼경 중에 한 개죠.
삼경 중에 하나였던 이 남경이라고 불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려 말기 되면 우리 고려는 풍수지리설이 계속 유행하잖아. 사실 풍수지리설은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죠. 그죠? 우리도 사람들이 좋은 땅이라고 하면 좋지, 안 좋은 땅이라고 하면 별로 안 살고 싶잖아. 그죠? 자, 당시 고려 말기에 이 남경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왕조가 생겨난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막 떠돌고 그랬었대. 자, 그리고 무슨 학을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을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하는 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자, 우리 먼저 태조 이야기 할게요. 자, 태조는 누굽니까? 이성계죠? 태조. 태조는 유교 정치를 구현하고자 문물과 통치 제도를 정비하려고 했답니다. 자, 이때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를 모두 설계했던 친구는 사실 이성계가 아니라 누굽니까? 종도전입니다. 이 종도전을 조선의 설계자라고 볼 수 있거든. 하나 써볼까? 조선의 설계자. 자, 이 종도전이 설계했던 조선은요, 일단 누구를 근본으로 하재요? 백성. 이 백성을 한자로 하면 뭐죠? 민이죠. 근본을 한자로 하면 본. 그래서 민본주의라고 합니다. 백성을 근본으로 한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은 누구를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 재상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 무슨 정치? 재상 정치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골자고, 이 골자를 바탕으로 해서 종도전이 추구했던 조선의 정치는 무슨 정치라고 한다? 왕도 정치라고 한다. 왕이 정치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도. 쉽게 이야기하면 도덕.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성리학에서 말하는 그 도입니다. 도. 유교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하자고. 그러면 뭘 공부 많이 해야겠어요? 성리학 공부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출세하려면 무슨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성리학의 박사가 되어야 된다. 자,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주도했던 게 누굽니까? 태종이죠. 태종의 원래 이름이 이방원입니다. 자, 이 태종이 이 왕자의 난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태종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가 제일 많았대. 이때만 해도 개인적으로 군대를 꾸릴 수가 있었대요. 그죠? 우리 개인적인 군대를 사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병. 사실 이 사병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고려시대 때는 거의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거죠. 특히 우리 무신정권 때 보면은 삼별초라든지 도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다 사병이잖아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 이방원도 사병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병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왕이 되고 나니까 사병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건가 없어야 될 건가? 없애야 되죠. 그래서 사병을 어떻게 하냐면 다 없애버립니다. 알겠죠? 공신들이 거느린 사병을 없앴다. 사병혁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병혁파. 다음으로 권력을 장악해서 왕위에 올랐고, 태종은 무슨 중심의 정치? 국왕 중심의 정치. 정도전과 생각이 다르죠. 정도전은 누구 중심? 재상 중심인데 태종은 국왕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 재상들의 힘을 눌러야겠죠. 우리 그 누르기 위해서 실시한 게 무슨 직계제? 육조 직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조 직계제. 자, 육조 직계제가 어떤 거냐? 우리 표로 잠깐만 보면 한 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재상들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무슨 부에? 의정부에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에 있는 재상 3명 이름 들어봤습니까? 가장 중간에 있는 게 영의정.
왼쪽에 있는 애가 좌의정, 오른쪽에 있는 애가 우의정. 그래서 재상이 총 몇 명? 3명, 3재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걔들이 위치한 게 의정부입니다. 실제로는 이 6조라는 게 이제 과거 6부랑 똑같은 거고요. 다 행정부서들이죠. 이 행정부서들이 누구의 보고를 받아요? 어디에 보고해? 의정부에 보고하면은 의정부가 왕한테 건의하고 왕이 오케이 하면 의정부가 다시 6조한테 명령을 내리는 체제인데 우리 열한 체제가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의정부 서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아까 태종이 실시했던 게 6조 직계제죠. 누구를 건너뛰자? 의정부를 건너뛰자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재상 중심의 정치 제도 방법이고, 그러면 정도전이 추구했던 거는 이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에요? 의정부 서사제 방식이겠죠. 그런데 태종이 그게 싫었던 거잖아. 그래서 6조 직계제를 시행해서 의정부를 뛰어넘고, 그러면 의정부는 뭐 하는 역할만? 왕이 물어보면 그냥 대답만 해주면 돼. 다 모든 결정은 누가 하니까? 왕이 하니까. 자, 너희가 이제 여기 삼정승이라면은 원래 같으면 너희가 모든 일들 처리하고 나한테 뭐만 하면 돼? 보고만 하면 되거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배제하고 내가 직접 이야기하고 너희한테 물어만 보는 거죠. 방금 내가 했던 게 어땠냐? 별로였어? 이 새끼 이거 바꿔. 이런 느낌인 거죠. 맞죠? 박수만 쳐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법을 시행했대요? 호패법. 호패법은 밑에도 보이지만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이거? 신분증이죠. 신분증. 이 호패법을 왜 실시했을까요? 뒤에도 힌트가 나오긴 합니다. 인구를 잘 파악해서 세금 때리려고. 맞죠?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자, 이후에 왕위에 오른 게 세종이죠. 세종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가장 현명한 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종이 실시했던 게 왕권과 신권을 조화하겠다. 왕의 권력과 신하의 권력을 뒤섞겠다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합니까? 왜 가능할까요? 왕권이 세니까. 왕권이 세니까 신하들한테 야, 같이 좀 이야기 좀 할까?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무슨 제도를 시행했다? 의정부 서사제도를 시행하고 유학과 문물 제도를 연구하고자 했대. 이 세종대왕은 너무나 신하들과 토론하는 게 너무나 재밌었답니다.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3명은 이야기를 하려니까 너무 고리타분해요. 권력만 세지 딱히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그리고 막 좀 생각이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좀 젊은 애들 있죠. 젊고 똑똑하고 요런 애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집현전을 확대 개편합니다. 우리 집현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 있던 걸 더 크게 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확대 개편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집현전에서 신하들과 계속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데에 보면은 훈민정음은 집현전이 만들었다. 훈민정음은 세종이 만들었다. 의견이 갈리죠. 그죠? 그리고 왕도 정치의 이상을 구현하자. 왕이 도덕적으로 정치하려면 신하들과 계속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활성화했다고요? 경연과 서연을 활성화합니다. 이 경연이라는 게 왕과 신하가 함께 토론하는 거고요. 서연이라는 것은 왕의 아들, 즉 장차 누가 될 사람, 왕이 될 사람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무슨 교육을 시킬까요? 성리학 교육. 그죠? 경연은 왕과 신하가 뭐에 대해 토론할까요? 성리학에 대해 토론합니다. 근데 어떠한 정치 제도를 시행하려면 그 정치가 성리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모여서 무슨 말 할까요? 이 정책은 과거에 우리 공자님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런 말을 봤을 때 지금 이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근거를 다 어디에서 갖다 대는 거야? 성리학, 옛날 책에서 다 갖다 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슨 정을 반포했대?
훈민정음 반표할 때 신하들 다 반대합니다. 알겠죠? 다 반대요. 누가 밀어붙입니까? 세종이 밀어붙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민본 정치를 완성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글을 쓰고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자, 이러한 세종의 노력에 힘입어 조선의 문물과 제도는 유교를 바탕으로 크게 정비되어 갔다. 세종의 뒤를 이어서 오른 게 문종이죠. 이 문종도 아버지와 같이 왕도 정치를 추구했답니다. 그러고 하려면 의정부 서사제를 했겠죠. 그리고 그 나이 어린 누가 왕위에 올라요? 단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때도 의정부 서사제를 했겠죠. 근데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기보다는 사실상 누구의 독주라고 볼 수 있을까? 신권이겠죠. 왜? 왕이 너무 어리니까 왕이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문종이 죽기 전에도 의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부탁을 하죠. 무슨 부탁을? 우리 애가 어리니까 우리 애를 좀 잘 보살펴 달라고. 맞죠? 사실은 결국에는 신권이 백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품었던 이 문종의 동생이죠. 누굽니까? 우리 수양 들어봤습니까? 수양. 이 수양대군이 정변을 일으키죠. 그래서 왕위를 빼앗은 누가요? 이 세조가 국왕 중심의 정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제도로 할까요? 의정부 6조. 6조 직계제를 시행하겠죠. 그리고 신하들과 이야기하는 게 별로 싫어요. 그래서 뭘 없애요? 집현전을 없애버리고 뭘 폐지한다? 경련을 폐지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이후에 왕이 된 게 성종이죠. 성종은 또 이제 신권과 왕권을 조화시키고 싶었대. 그래서 집현전을 부활시키고 싶어요. 근데 부활하면 안 되죠. 왜? 앞에 왕이 없앤 건데 또 다시 세우면 또 왕이 앞에 잘못했다는 게 되잖아. 그래서 이름만 바꿉니다. 뭘로? 홍문관이라는 것으로 바꿉니다. 알겠죠? 홍문관. 그러면 이 홍문관에서도 결국에 뭐 하는 걸까요? 토론하는 겁니다. 토론하는 거. 홍문관을 설치해서 언론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언론이 뭐죠? 언론이? 우리 오늘날 언론은 뭡니까? 언론이 한자 그대로 해보세요. 언이 뭡니까? 말씀, 도는요. 론은 말의 길입니다. 말의 길. 언론이 누구의 말을 전하는 길입니까? 왕의 말을 전하다니. 지금 언론이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거야. 지금 언론이 뭔데?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은 신문 뉴스 아니냐? 신문 뉴스가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거냐? 우리 뭐 독재국가야? 뭡니까? 언론은 신문가 백성들의 우리 국민들의 말을 전하는 거지. 맞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자들이 품평하잖아. 맞지? 뭐 어떤 신문들은 조금 진보적인 신문도 있고 어떤 신문들은 좀 더 보수적인 신문들도 있고. 근데 우리들은 보는 눈을 넓히려면 신문을 다양하게 봐야 되는 거고. 그지? 언론은 사실상 말의 길입니다. 알겠죠? 서로의 길을 왔다 갔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언론의 기관으로서 이 홍문관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경연제도를 부활합니다. 또다시 뭘 많이 하자? 토론 많이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왕도 정치의 이상을 다시금 실현하려고 했다. 그리고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한 무슨 대전? 경국대전을 어느 때 완성하면서? 성종 때 완성시키면서 법치국가로서의 토대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훈민정음은 총 몇 권일까요? 훈민정음이 아니고 다시 경국대전은 총 몇 권일까요? 총 6권입니다. 6권. 왜 6권일까요? 그렇죠. 이 6조에서 참고해야 됩니다. 6조에서. 사실 우리가 어떠한 절차대로 정책을 집행하려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죠. 맞지?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무슨 대전? 경국대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총 6권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 조에서 참고할 만한 거. 이렇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서울 자체가 유교적인 이념을 발휘했대요. 유교 이념. 우리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4글자고요. 플러스에서 한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네 글자가 뭡니까? 인의 예지죠. 그리고 하나만 더 붙이자면 신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수도를 만들 때 그걸 그대로 반영한 거죠. 우리가 흥인지문이라고 하는 무슨 문? 무슨 문입니까 이거? 동대문이죠. 그 다음에 서대문은 뭐라고 불렀대? 돈의문이라고 불렀대요. 남대문은 숭례문. 그 다음에 북쪽은 원래는 여기에 무슨 글씨가 들어가야 돼? 지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자로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 뒤쪽에 산의 기운이 너무나 셌대. 이게 불의 기운이 있는 산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산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는 또 뭐 있습니까? 무슨 각? 보신각이 우리가 1월 1일 되면 종치는 곳이잖아.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뭘 두고요? 종묘. 이제 왕들의 이제 신주단지를 모시는. 그 다음 왼쪽에는 사직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우리가 토지의 신, 막 이런 곡물의 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꼭 농사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왕이 직접 조금 하늘에다가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였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유교 이념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자, 오른쪽에 조선의 성리학에서는 4개의 문과 경복궁. 경복궁 자체가 이제 막 그 유교적인 이야기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도전. 종도전이 재상 중심 정치를 하려고 했죠. 민본 사상을 바탕으로. 이게 종도전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알겠죠? 특히 2번에 대해서 잘 봐주세요. 알겠지? 재상 동그라미 쳐놓고. 요령도 이제 읽어봐서 넘어가면 될 거고요. 자, 중앙정치조직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고려시대에는 이성육부였죠. 맞지? 근데 이 이성이라는 게 한 개로 줄죠. 고려는. 뭐만 존재합니까? 이성이라는 게 있어 없어 이제? 없죠. 뭐만 존재하고? 의정부만 존재하죠. 이 의정부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몇 조? 6조가 있습니다. 6조. 2조, 2호 예병 형공. 그리고 그 밑에는 승정원 보이죠?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기관입니다. 비서기관. 이 승정원이라는 게 원래는 어디에 있던 기구냐면 고려시대 때 보면은 중추원이 왕명에 출납을 했었죠. 거기서 그 중추원이 춤이라고 승선이 있었잖아. 승선. 그 승선이 이 승정원입니다. 알겠죠? 왕의 비서기관. 왕명을 출납합니다. 승정원. 그래서 승정이 뭐에 출납? 왕명의 출납입니다. 알겠지? 의금부는 뭡니까? 특별사법기구입니다. 사법기구. 누가 움직일 수 있는 사법기구야? 의금부는. 원래 같으면 누가 잘못했어. 그러면은 누가 움직여야 돼요? 이 제도에서 누가 움직이는 게 맞아? 어? 아니, 제주산 잡으러 누가 가냐고. 형조에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차가 필요하죠. 맞죠? 그런데 이걸 다 패스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왕이요. 누구를 시켜서? 의금부를 시켜서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왕의 권한을 높이는 게 의금부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에 보면은 누군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움직이죠? 사법부가 움직여가지고 사법부가 재판하고 하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의금부와 같은 제도가 있다면 누가 직접 재판할 수 있는 거? 대통령이 재판할 수 있는 겁니다. 직접 대통령 밑에 사법부가 있는 거야. 그게 의금부. 그럼 의금부에서는 보통 무엇을 재판하냐면 뭘 재판했을까? 의금부를 움직일 수 있는 거라. 영모입니다. 영모. 그래서 일단 의정부가 움직이면 영모야. 근데 이 당시에 영모는 어떻게 밝히죠? 지지죠. 맞죠? 그래서 왕이 의금부를 움직인다는 거는 왕이 큰맘 먹었다는 소리입니다. 한번 정치를 대차게 바꿔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다음에 사헌부, 사관원, 이 홍문관 이 3개를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삼사라고 부릅니다. 이거 고려시대 때 삼사랑 다르죠?
고려시대 때 3사는 단순히 회계만 하는 거였잖아. 우리 선생님 여기 써놓기도 했는데, 고려의 3사는 단순히 회계 업무만 하는 거였는데, 회계 업무. 그런데 실제로 조선에서는 이 3사는 언론의 역할을 한 겁니다. 알겠죠? 언론. 그래서 3사 땡땡 쳐서 뭐 써놓을래요? 언론 써놓으세요, 언론. 언론을 역할을 했던 게 3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원부는 주로 어떤 거 하냐면 감찰합니다. 감찰. 우리가 고려시대 때 있었던 어사대와 비슷하죠. 맞나? 감찰하고요. 사관원은 뭐합니까? 간쟁합니다. 왕의 명령에 개기는 거죠. 홍문관은 말 그대로 경련을 주로 했답니다. 경련. 이 세 개를 3사라고 이야기하고, 뭐 춘추관, 성균관, 한성부는 봐주시면 돼요. 이 한성부가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 뭡니까? 송희연이 한성이 행정기관이라잖아. 오늘날 지금 뭐야? 서울특별시죠. 서울시장입니다. 이게 서울시장. 자, 안쪽의 내용들은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를 쭉 해가지고. 자, 여기 3사만 조금 더 볼게요. 3사만. 자, 이 3사 이야기를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에서 쭉 하고 있고, 자, 여기서 보시면 3사의 벼슬의 등급은 높대요, 높지 않대요? 높지 않습니다. 알겠죠? 별로 높지 않는데 주로 누가 임명되냐면 학문이 뛰어나고 강직한 젊은 관료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직으로 인식됩니다. 3사는 조선의 유교 정치를 상징하는 관청이라서 3사의 활동은 국왕도 함부로 제압할 수 없고요. 재상들도 함부로 제압할 수 없습니다. 왜? 이 3사가 어떤 역할을 하기에 언론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즉 누구의 의견을 전달한대요? 백성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가 3사인데 왕이 조용해라 닥쳐라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거는 곧 누구를 닥쳐라고 하는 거? 백성들을. 그래서 3사는 권력은 낮지만 그들의 의견을 함부로 묵살할 수 없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것이 곧 백성의 말입니다. 힘이 세겠죠, 그죠? 한편 조선 시대의 관리 선발 제도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영됐대요. 그래서 음서보다는 뭐 하는 게 좋다? 과거가 더 좋다. 그리고 묵과 잡과가 있고 뭐가 없습니까? 이제 승과가 없어졌죠. 그리고 법적으로 누구면 다 가능해요? 양인 이상, 즉 천민만 아니면은 다 가능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일반 양인들이 시험 치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워요. 왜? 너무 할 일이 너무 공부할 게 많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지. 자, 지방제도 볼게요. 우리 지방제도는 기본적으로 몇 도? 8도입니다. 8도. 8도. 자, 조선의 지방행정 조직은 고려에 비해서 중앙집권적인 성격이 강해졌다. 즉, 우리 고려가 전국 곳곳을 다 통제할 수 있다 했나 없다 했나? 없다 했죠.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가 더 많다? 주현이 많다, 속현이 많다. 속현이 더 많다.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에서는 누가 대신 다스린다? 향리들이 다스린다. 맞죠? 그런데 이제는 지방 곳곳에도 다 파견합니다. 그러면 향리의 역할은 높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단순히 향리는 이제 뭐만 해주는? 수령에게 조언을 구해주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향리는 몇 명? 향리는 몇 명? 몇 명일까요? 향리도 행정조직을 하는 거잖아. 지방행정. 몇 명일까요? 지방에도 인사해야 안 해? 해야 될 거 아니냐. 형벌 있어 없어? 군대 있어 없어? 지방에서 향리가 몇 명? 6명입니다. 알겠죠? 육방이라고 합니다. 육방. 이방. 이방 안 들어봤냐? 이방. 이방, 호방, 예방. 6명. 그리고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거기에 누굴 파견해요? 관찰사를 파견합니다. 그럼 관찰사는 몇 명?
몇 명? 8명. 그러면 지방 수령은 몇 명? 모르지, 이거는, 씨. 너무 많으니까. 도알에는 부, 목, 군, 현이 있었고, 모든 군현입니다.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돼서 그 수령은 세 가지 권력을 다 행사합니다. 행정, 사법, 군사권을 다 행사합니다. 향리는 수령을 보좌합니다. 몇 명이? 몇 명이? 6명이. 무슨 방? 몇 방? 6방입니다. 6방. 수령을 보좌하고요.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지위로 역할의 지위가 고려에 비해 높아졌다, 낮아졌다? 낮아집니다. 자, 중앙군은요, 몇 위입니까? 5위입니다. 5위. 5개의 군대를 조직해서 수도와 이러한 경비를 담당하고요. 지방군에는 육군과 수군을 두었대요. 육군과 수군. 그리고 육군에는 무슨 절도사? 병마절도사. 수군에는 수군절도사. 이순신은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수군절도사겠지. 사실 지방의 군대를 통제하는 거는 관찰사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곳에는 수령이 하는 거고. 그런데 곳곳에 중요한 군대들이 있어요. 그러한 곳에서는 누굴 파견한다고? 절도사, 저기 있잖아.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를 파견한다고요. 그래서 중요 요충지였던 영과 진을 방어했다. 자, 여기에는 3, 4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겠지? 자, 다른 거는 좀 보시고 중요한 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3, 4가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이죠. 여기 임명하는 거는 누구한테 맡기지 않는데 재상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원래 6조에서 높은 사람들은 다 재상이 관리하고 왕이 임명하는데 사관원은 그 사원 3사는 2조에서 하지 않, 그 2조에서 맡는다는 거죠. 2조. 2조에서 이거를 맡는 사람이 누굽니까? 2조 전랑입니다. 별표 치세요. 누구 관리 임명권이 있다? 3, 4의 관리를 임명하는 권리가 있다. 그럼 2조 전랑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청렴, 결백하고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성리학적이고 유교적인 사람. 그냥 촉망받는 사람이 임명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임명되고 나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클까요? 위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이 이조전랑, 내가 이조전랑이다. 그러면 보통 젊은 사람이 되거든. 내가 이조전랑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어디까지 될 사람이다? 재산까지 올라갈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럼 이조전랑의 자리를 두고 사람들이 많이 탐내겠죠. 그리고 이 이조전랑은 내가 이조전랑이면 내가 그만둘 때 다른 사람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조전랑 해봤는데 내가 있을 때 보니까 수환이가 참 애가 청렴하더라. 수환이를 추천한다. 그러면은 통상 추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알겠죠? 자, 뭐 언관이라도 불렀습니다. 언관, 말의 길, 언론의 역할이 언관이겠죠. 자, 다음 뒤에 보시면 과거 시험인데 우리 고려와 조금 다르죠, 그죠? 자, 문과에도 보면은 뭐가 있대요? 속과가 있습니다. 속과. 속과는 작은 시험.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에서 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지방에서 치는 시험. 대과는요. 이제 어디서 치는 시험? 지방에서 뽑힌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디에서? 서울에서 보는 시험이죠. 그러면 지방에서 먼저 치는 시험이 속과고요. 여기 보면은 두 번 친대요. 한 개는 무슨 시? 초시. 1차 시험입니다. 1차 시험에 통과하면은 2차 시험을 칩니다. 무슨 시? 복시. 여기에서 뽑히면 뭐라고 불렀대? 생원 아니면 진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생원 시험이 있고 진사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도 우리 그때 제술과, 명경과 들어봤어요? 여기서도 그런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 시험을 통과하면 생원이라고 불리고 진사라고 불리는 거야. 자, 생원 진사가 되면은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대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알겠죠? 두 번째, 어디에 입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성균관이 서울대학교죠. 그죠? 세 번째, 어디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그냥 저기 막 높은 공무원 안 하고 나 돈 벌어야 돼. 그냥 낮은 공무원 할래.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됐어요? 근데 어떻게든 간에 이 하급 관료가 돼도 무슨 시험을 칠 수 있어? 대과 시험을 칠 수 있죠. 성균관에 가도 대과 시험을 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주로 성균관을 많이 가려고 했대. 왜 그럴까? 성균관 갖는 애들끼리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성균관을 좀 가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초시하고 뭐가 있어요? 1차 시험 있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졸라 빡세죠, 맞지? 여기에서 이 복시에서 몇 명 뽑아요? 33명 뽑습니다. 그러면 이 34명을 이제 누가 앞에 가요? 전시 누가 앞에 간다? 왕 앞에 갑니다. 그래서 이 왕 앞에서 전시를 치는데 여기에서 33명의 순위를 가립니다. 1등부터 몇 등까지? 33등까지. 그럼 1등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장원급제라고 하는 거죠. 1등이 되면 특혜가 뭐냐면 1등 되면 바로 수령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바로 도지사가 되는 거죠. 1등 하면은. 됐죠? 무과에도 초시복시가 있었어. 알겠지? 초시복시 전시 있습니다. 무과도. 이게 무관이고요. 잡과는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라고 해서 기술관을 뽑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내용 읽어보시면 아까 쌤이 설명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